오셔가지고 이 법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법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법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 가운데도 이 정법 만나서 선을 이 자성을 깨쳐서 성불하는 이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까지 다 오셨으니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진을 잘 하시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워지셨죠? 날씨가 덥죠? 네,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이죠? 이제 여름입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를 했는데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도 아유 스님 왜 그런 역학이나 미래학을 이런 걸 하셔가지고 저기 하십니까? 그러고 많이 그랬었답니다. 이게 벌써 40년 전, 50년 전 그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스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걸 꼭 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개포동의 금강선언에서 타너 사상 특강할 때 김일부 선생의 그 정역을 통해 가지고 타너 스님 미래 예지력 그래서 예견도 하시고 하셨던 그 근거가 거기에 입각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수년 동안 그 정역이라고 하는 역학을 그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역이라고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바를 정자 정역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성가기감을 공부를 하시지만은 이제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으실 필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1879년도쯤 됐는데 충청남도의 연산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연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온통 융합이고 회통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동서양이 이제 한번 화합이 되는 시대가 한번 온답니다. 그게 말이죠. 충청남도에 보면 계룡산 밑에 연산면이 있어요. 연산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역학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건 주역이죠. 그죠?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은 문왕, 무왕 하는 그 주나라의 역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에 하은주가 있잖아요. 중국. 은나라가 있고 말이죠. 그 앞에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라가. 이 하나라가 말이죠. 중국에 하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있는데 은나라 역을 뭐라 그러냐면 귀장역이라 그래요. 귀장역. 돌아갈 귀자에 감출장자 써가지고 귀장역이라 그래요. 이 귀장역은 곤괴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고 주나라의 주역은 건괴. 왜 건공감리 아시죠? 건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라 역은 말이죠. 하나라 역은 무슨 역이라 그러냐면 연산역이라 그래요. 이 연산역이에요. 연산역인데 연산역은 무슨 괴로 시작되냐면 간괴가 시작돼요. 간괴. 간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게 연산이잖아요. 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간상년이라 그래서 위에가 붙어 있고 밑에가 떨어져 있는 게 이게 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개 겹쳐져 있으면 이게 간괴인데 하나라 역은 간괴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 간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산을 뜻하는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간방입니다. 간방. 우리나라 간방이라. 여러분 예불 보실 때 서건동진 그러죠. 그죠? 네. 서건동진 급아해동 아시죠? 서건동진이잖아요. 그러면 동진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급아해동 우리의 해동으로 넘어오셔서 이 말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고 여기 진이 중국이고 말이죠. 건이 인도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진방이라 그래요. 정동쪽이고 이 간방이라고 하는 거는 동북방이에요. 동북방. 동북방이 간방입니다. 그러면 괴에 보면은
동쪽은 중국이고 그 솜방이라고 해서 솜방은 일본이에요. 그다음 남동쪽이고요. 우리는 동북 쪽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간방입니다. 간방. 근데 연산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 때는 이걸로 시작이 돼 있고 어느 나라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주역으로 시작돼서 건계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건계에서 시작되는 게 문왕팔계도라는 게 있어요. 문왕팔계도라고 하는 게 문왕팔계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문왕팔계도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왕팔계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숫자가 문왕팔계도는 1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1부터 9까지밖에 안 돼요. 복희팔계도는 1부터 8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정역팔계도는 정역팔계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정역이라고 하는 거. 연산면에 살고 계셨던 태어나셨던 김일부라고 하는 분이 일부 김항이라고 이름은 김항이라는 분이신데 호가 일부예요. 이분한테서 나온 역이 정역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역이 아니고 이분이 선비인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역학과 서경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3년 동안 눈 위에 괴가 하나 이게 떠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눈만 뜨면 이렇게 괴가 하나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복희팔계도 안 나오고 문왕팔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이게 뭔지 알아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궤도를 그려놓은 게 1879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역궤도가 하나가 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 주역이라든지 저런 게 뭡니까? 황하에서 뜬 거예요. 그죠? 거북이 등에 나오기도 하고 용마, 그죠? 용마, 그다음 황하 이래가지고 그 괴상이 나온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걸 마치 기독교로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계시가 나오듯이로 이렇게 괴상이 떠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왕팔계 시대 그게 입각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숫자가 9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권도니 뭐 바둑이니 하면 9단까지밖에 없죠. 10단이라 그러면은 뭡니까? 입신의 경지라 그래요. 근데 이 정역팔계도에는 이 연산에서 나오신 이 희한하죠. 계룡산 밑에 연산면 출신인데 이분이 그 역을 궤도를 그려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1885년에 정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씁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일종의 도인입니다. 도인이에요. 아주 이인입니다. 특이하신 분이라. 그분이 벌써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이죠. 오행차가 다닌다 그러셨대요. 오행차가 뭐냐면 땅 위에 흙 위에 말이죠. 목국토 나무로 길이 하나 생긴다. 나무 위에 말이죠. 금국목 쇠가 굴러다닌다. 쇠가 굴러다니는데 화극금 불이 쇠를 이기죠. 불과 그다음 수국하죠. 물이 불을 이기죠. 그러니까 물하고 불하고가 저것끼리 막 하더니 쇠가 굴러다닌다. 그래서 오행차가 나온다 그랬대. 그게 기차죠. 이게 그런 예견을 하실 정도로 그런 특이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김일부라는 분이.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말씀하시고 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앞으로 100년 후에 나오는 미래에 나올 얘기지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한테도 잘 안 가르쳐 주시고 책만 남겨놨는데 그 책이 남아서 전하고 있었는데 이걸 타너 스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젊으셔가지고 10대 때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보천교의 목방주였다 그래요. 보천교의 회계 담당이셨대요. 제2인자였어요. 보천교는 뭐냐면 강증산의 증산도에서 내려오는 차경석이라고 하는 차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정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천교 그 중심지가 있는데 우리 민족 종교로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일본에 일제 탄압을 받았습니다. 민족 종교라 그래서. 그래서 차천자라고 하는 차월곡이라고 하는 분의 차경석의 바로 2인자로서 회계 담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 민족 국민들이 거기에 신도가 돼서 많은 돈을 모아서 백범김구 선생한테 그 독립자금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감옥에도 많이 가시고 해서 옥살이를 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옥바라지도 하셨어요. 10대 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비였는데 유교도 다 공부하고 도교도 다 공부했는데
그 강증산 사상이나 이 차천자의 사상이나 이 정역도 다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인에 대한 항일 의식이 굉장히 많았고 독립 의식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셨어요. 평생을 말이죠. 경전을 번역하시는데 일본인의 그 훌륭한 불교학의 책들이 많아도 하나도 주석을 쓰지 않아요. 일본인 거는. 일본인 거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 씁니다. 유키사와 박사가 앞으로 전 지구의 중심이 계룡산이 될 거다.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가 이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주석을 써요. 그럴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업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악업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 후손들이 과보를 심각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그런 예언을 많이 하셨던 것도 이 정역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정역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한 4,700자 정도 돼요. 여러분 노자 도덕경이 한 5,000자 가까이 되죠. 이게 노자 도덕경 정도의 분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너 스님 그걸 정역을 다 보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강의하시고 주역선해라고 하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긴 주역선해 번역본의 맨 뒤에 정역8교 해설이라고 해서 이걸 남겨놓으셨어요. 저는 그걸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정역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룡산에서 수행하셨던 김일부 선생이라는 분이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제전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충남대 그 총장도 지내셨던 학산 이정호 선생이라고 충남대 철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이 김일부 선생의 제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역 연구한 게 있어서 충남대학교에 이 정역 연구하는 학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타너 스님이 많이 만나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타너 스님이 그 이정호 선생이 책을 쓰기도 하면 타너 스님이 서문도 써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타너 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봉은사에 미륵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지금까지 세상은 문항팔계의 세상이고 앞으로는 정역팔계의 세상이다. 그래서 복희팔계의 세상은 복희팔계가 있는데 복희팔계의 세상은 천도다. 하늘의 뜻이 전해지는 곳이다. 그래서 신본 정치가 이루어졌다. 옛날에 여러분 좀 신화들 나온 거 있죠, 그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다 신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항팔계도의 시대는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때는 성인 현자들이 와서 세상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펼치고 하던 시대는 이제 정역팔계의 시대가 오면 정역의 시대 오면 지도의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땅이 변한다는 겁니다. 땅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정역팔계의 시대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도가 그렇게 많은 성인 현자들이 와서 다 가르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살아가지고 엉망이 되는 말법시대가 한번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올바르게 살아라 그래도 안 산다고. 맞죠? 지금 말법시대라 그래요. 유교에서도 말하는 것도 소강절 선생이 얘기했던 황극경세에서 말이죠. 사망, 오제, 사망, 오패, 그 다음에 이적금수 그랬어요. 사망, 오제의 그 태평성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적, 오랑캐들이 와서 정복하는 시대가 온다. 중국을. 그러니까 북송 때 역학의 최고 대가였다고 하는 소강절이라는 분이 그렇게 미래를 다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역학적으로도 유교에서도.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중원을 차지한다. 그게 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 때까지가 중화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청나라가 끝나고 나면 금수운이 온대요. 금수운. 청나라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금수운이 온다. 뭐야? 사람들이 동물같이 산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 다음에 힘과 권력과 재물과 이런 걸로 서로가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사망오제할 때 황제의 운처럼 새로운 세상이 한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유교에서 말할 때도 지금 말법시대고 우리 불교도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그죠? 열애묘루 후 500세 500년이 5번 있다. 제일 처음에 지난번에 했죠. 해탈 내고 두 번째 선정 내고 그 다음에 다문 내고 그 다음 탑사 내고 마지막에 2500년 때는 뭐냐 투쟁 내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싸운다. 그게 말법시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법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미륵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왜 흥합니까? 왜 흥해요? 말법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을 하고. 그렇죠? 예수가 재림을 한다. 세상이 온통 한번 뒤집어질 거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전부 다 그런 얘기라. 근데 말이죠. 타너스님 딱 얘기하신 겁니다. 정역에 입각해서 뭐냐?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설명이 없다. 예. 지금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다. 지금 지구는 하추교역기다 그래. 하추교역기. 여름과 가을이 서로 교역하는, 여름과 겨울이 바뀌는 시절이다. 이거를 금화교역이라 그래요. 금화교역. 금기와 불기가 바뀌어요. 불은 여름이죠. 쇠는 가을이죠. 지구의 수명은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을과 겨울이, 지구는 반이 남았답니다. 지구는 멸망 안 한대요. 이 정역에 입각하면.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이 있었느냐? 앞으로 땅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이는데 땅이 움직여서 땅이 좀 진동이 일어난다. 많은 지진 해일이 온답니다. 많은 지진 해일이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콤파스를 이렇게 돌리면 축이 있잖아요. 축. 그죠? 축이 있고 바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선에 바깥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쪽은 많이 흔들리고 축선은 적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축선 바깥에 이게 도는 쪽에는 말이죠. 도는 쪽에서 나온 사상은 전부 멸망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축선에 있는 곳에서 나온 사상은 전부 개벽을 얘기한대요. 새로운 세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전체가 한 번은 성인들이 오시고 부처님 같은 뭐 공자와 뭐 소크라테스와 이런 예수나 이런 분들이 오신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대충 한 3000년 정도, 그 정도 되고 나면 한번 말법시대가 한번 도래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르게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산다. 이게 욕심만 부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뒤에 봉원사 뒤에 산이 있는데 저 산은 여러분 당군 이래로 저 산이었어요. 저 산을 저렇게 다 깎고 터널 내고 골프장 짓고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해서 산 지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온 산하대지 국토를 마음대로 저렇게 다 산맥을 다 자르고 저렇게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얼마나 욕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게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환경학자가, 생태학자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자들의 회의를 해야 된대요. 산을 하나 깎거나 산을 하나 터널을 내려면 그 산에 사는 모든 존재자들의 대표 회의를 해야 된대요. 노루도 한 표, 개미도 한 표, 새도 한 표, 인간 한 표밖에 안 된대요. 그거를 가서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하면 산 뚫으라고 얘기할 거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길래 왜 산하대지를 자기 마음대로 온 생명체가 다 사는데 왜 이렇게 하냐. 게리 슈나이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의 생태학자가 에콜로지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거 산 뚫고 뭐 길 내고 뭐 전부 돈으로 보잖아요. 말법시대입니다, 여러분. 성현들이 와서 다 가르쳐 줬어요. 무의자연하라고. 그렇죠? 자연에 맡겨서 살라고. 천지 이법에 맞춰서 살아. 천지인 삼재입니다. 우리 몸도 천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인 삼재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천이 있고 지가 있고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형태의 백해에서 하늘 기운을 받고 회음부에서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수 기운은 위로 올리고 그렇죠?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서
내려놓으면 불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물은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기운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자꾸 올라가면. 불은 자꾸 낮추고 시원한 찬 기운을 올려야 돼요. 참선하셔야 돼요. 지구가 지금 여름이랍니다. 지금 지구가 여름이라는 얘기요. 여러분 3개가 화택이라 그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불구덩이랍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게 지금 불구덩이입니다. 욕망의 불구덩이고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이 많은 겁니다. 화가 많고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하고 그 다음에 그 화나는 걸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 장애되고 그렇죠? 이런 시대를 살 때 세상 사는 대로 끄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추교육기예요. 근데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지금 여름이에요. 이 지구가 여름이에요. 불구덩이라요. 근데 그 불이 말이죠. 정역팔계에다 보면은 이 정역팔계라고 하는 궤에다가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를 남으로 보고 여기를 북으로 보는데 말이죠. 여기에 곤이고 이게 건인데 이렇게 바로 건곤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2007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 집 정역팔계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으로 음화가 숨어 있는 불이 북쪽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정역팔계 140년 전에 그 궤에 그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온난화돼 있죠. 지구가 뜨겁죠. 근데 지구로 오는 열을 태양열을 그걸 스모그 때문에 온실효과가 돼서 밖으로 열을 다 못 보내가지고 지금 지구가 온실효과가 나서 지구가 이렇게 뜨겁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역학에서는 정역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구 안에 2000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불기운이 생겼답니다. 여름이 돼서 지구가 이제 여름이 됐대요. 지구 바깥의 문제를 밖에 있는서 태양 들어온 걸 밖으로 못 내보내서 생긴 게 아니라 지구 안쪽에 불기운이 생겨서 말하자면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아이가 이제 처녀가 될 때 하초에 불기운이 들어가서 처음 이제 여성으로서 월경도 하고 하듯이 지구가 이제 성숙해서 이 중심에 불기운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음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화가 어디로 들어갔냐? 북극으로 들어갔다. 북극으로. 땅 속에 멘탈 안에 불기운이 북극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타너 스님 40년 전, 50년 전에 이제부터 북극이 녹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한다 그랬다 다들. 무당이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타너 스님이 지구의 북쪽에 잠재된 불기운이 들어가서 북극물을 녹일 거다. 북극물이 녹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지금 아시죠 여러분?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워요. 알래스카 있는데 그쪽에 북극에 전부 그게 물이 다 녹아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여름에 아열대가 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게 사과가 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영월 사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북쪽에서 사과 지을 수 있어요. 예. 이제 바나나를 제주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게 전부 다 북극물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아열대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극서가 온답니다.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이게 지구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 여러분 링 오브 파이어라고 불의 골이라고 지금 지진 많이 나죠. 근데 우리나라 간방이 역학에서 그칠지자를 씁니다. 그칠지자. 가는 지하라. 가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 지진 해일이 우리 땅에서 멈춘대요. 그리고 지는 도덕을 의미한대요. 도덕을. 예.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두들겨 맞고만 살았는데 한풀이를 안 하고 살았답니다. 일본한테 조선시대만 400 몇십여 차례 침입을 받았대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 지금 일본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식민지 만들어서 우리가 착취하고 살겠다는 욕심 부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아무도 그 생각 내는 사람이 없어. 쟤네들만 우리 해코지 안 하면 우린 별말을 안 해요. 우리가 도덕의 나라랍니다.
동방예의지국이고. 전 세계가 모두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기가 말이죠. 기가 돌아요. 여러분 땅도 20년마다 기운이 한 번 돌고 사람들도 10년에 한 번씩 기운이 한 번씩 바뀐대잖아. 그렇죠? 땅은 20년마다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게 거시적으로는 더 크게 바뀌겠지요.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가만히 있는데도 한 번은 여기 비추고 한 번은 여기 비추고 이런답니다. 지금 몽고가 조그만 나라지만 여러분 옛날에 원나라 때 대단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맞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적이 있었어요. 인도까지 자기 거였어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데 베트남 친구가 아주 머리 똑똑한 친구가 유학생 와서 국비 유학생으로 와서 한국을 너무 잘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베트남 친구. 프랑스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 룸메이트가 말이죠. 삐에흐예요. 삐에흐. 프랑스 친구였어요. 내가 맨날 삐에르 했더니 삐에흐래. 삐에흐. 발음을 똑바로 하래요. 아, 프랑스 애들은 너무 불어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제 이름을 문광이를 문광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나 싶어서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종로에 불어 배우러 다녔어요. 옆에 룸메이트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불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삐에흐가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에 뭡니까 해인사 출가해가지고 맨날 산만 있는 산에 바위산, 문경 봉암산, 북한산 맨날 해인사 이런 데만 살다가 불어를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 전 제2외국어 독일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게만 살다가 불어를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언어가 그 나라의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프랑스 룸메이트가 있는데 베트남 친구가 불어를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프랑스의 식민지였대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내 룸메이트 프랑스에는 말이죠. 걔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자기 식민지였다고. 그죠? 이 베트남에는 말이죠. 큰 뜻을 품고 한국에 온 거예요. 유학을. 국비 유학생으로 와서. 베트남에서 아주 인류 엘리트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애를 싫어합니다. 내가 저것들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한번 그러지 않겠어요? 프랑스도 나폴레옹 때 대단했잖아요. 독일 보세요. 히틀러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스페인, 포르투갈도 지리산 발견해서 얼마나 해적지라고 얼마나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기운이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미국 역사가 500년 됩니까? 미국의 역사라고 하는 게 메이저리그 이런 게 역사예요. 링컨, 워싱턴부터 그쵸? 그 사람들 역사는 그게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일본에 한번 왔잖아요. 일본에도 기운이 왔었잖아요. 청나라하고도 싸우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까지 하고 말이죠. 을사늑약으로. 그랬다가 태평양으로만 안 나갔으면 우리가 아직도 식민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식민지 당할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저거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벗어났겠지. 예. 근데 그 태평양의 진주만에 하와이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저렇게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일본도 세계적으로 기운을 한번 스포트라이트가 왔습니다. 이제 어디 갔습니까? 중국 갔어요. 그렇죠? 김일부 정역에 나오면 문왕팔계의 마지막 끝에 이 동쪽에 말이죠. 동쪽에 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태가 있어요. 이건 미국 유럽이고 이건 중국을 말해요. 문왕팔계도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균형을 딱 이루는 걸로 끝나는 걸로 문왕팔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역팔계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정역팔계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동쪽에 말이죠. 간방이 있어요. 서쪽은 그대로 태가 있어요. 동방의 중심이 간방이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된답니다. 소설 같지요? 그러라는 법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라이트가 온다는 거예요. 거대한 변혁이 지구 땅에 변혁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가 한국으로 온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 지구상에 엄청난 변혁이 오는 거를 서양에서는 종말이라 그런대요. 지진이 너무 나가지고 지진 해일이 너무 나고 괴질이 이상한 병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우리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촌놈들이 외국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국에 땅 사놓고 외국에 집 사놓는 게 그 촌놈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외국 안 나갑니다. 한국에 있지. 제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님 왜 외국에 안 나가냐요? 예? 외국에 가서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제가 예전에 다니던 대학에 교수님이 미국 UCLA 박사고 막 그런 분들 선생님이 그래요. 아, 문광 스님 미국 가서 제가 석사를 논문을 썼을 때 그랬어요. 석사 수료하고 나중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다시 거기 가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아이 스님 박사 하실 생각이 있으면 여기 한국에서 하지 말고 버클리나 하버드 같은 데 가서 거기 가서 한번 하라고 그래요. 스님 서바이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바이브 한대 거기 가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을 안 벗어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애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불교를 공부하고 한국 정신 문명을 공부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전 타노스님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시대가 한번,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 K-팝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애들이 한국어 배워가지고 한국 춤추고 뭐 그러던데? 예. 외국의 엄마들이요, 한국 K-팝 듣고 노래하고 그러면 애들 좋아한답니다. 어머니들이. 혼자 매일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놀고 하다가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춤을 맞춰서 추고 막 열심히 몸을 하고 하다 애들이 건전해진대요. 그렇게라도 하라 그런데. 내용이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도 열심히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전부. 그거 하라 그런대요. 그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미입니다. 기미. 예. 조짐이에요. 조짐.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외국에서 지금 알려진 게 뭐 K-팝 이런 거예요. BTS 이런 애들이 알려지는데, 자, 그런 거 말고 한국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나 내놔라. 그럼 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뭘 내놔요? 우리나라가 이 한국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인은 한국 몰라요. 한국인은 한국 몰라요. 온 세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 한국 몰라요. 일본은 버젓이 있는 역사를 왜곡합니다. 중국은 버젓이 있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한국은요, 엄연히 있는 역사도 못 챙겨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들 한국 몰라요. 제가 5살 때 천자문 배워가지고 천자문, 동몽성습, 명심보갑, 소학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거 공부 다 하고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대구 향교가 있어요. 중앙통에. 그 홍도학원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소원 이수락 선생이라는 대선비한테 논어 배우고 통감 배우고 시경 배우고 제가 중학생 때 거기 가 앉아 있었어요. 여기 전부 여기 계신 노보살님들, 거사님들 다 앉아서 배울 때 그 10대 중학생이 그 아침에 가서 7시에 가가지고 그거 배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한문으로 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동창이 그럽디다. 자기 생일, 고등학교 동창이 자기 생일날 선물로 내가 칠한 시를 지주더래. 한문으로.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중문과를 10년 했어요. 예? 중국학을 10년 했어요. 그리고 출가해서 공부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출가해가지고 동국대를 다시 30대에 다시 동국대 1학년을 들어갔습니다. 불교를 처음부터 배우려고. 여러분, 그만큼 한문 배우고 공부하고 했는데 삼국유사 원효전서 한번 한문 공부하라고 던져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가서 한국 불교사 배울 때 처음으로 원효책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원효책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기영 선생이라고 계세요. 불교학에 돌아가시던. 이기영 선생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가서 딱 갔더니 지도 교수 되는 그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서 왔는데 원효를 아느냐고 묻더랍니다. 캐톨릭 신자였어요. 이기영 선생이.
근데 원효를 모른다는 거야.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원효도 모르는데 여기 유학을 왜 왔냐 그랬다. 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경 선생님 원효 연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정신문명이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중국학을 10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한국인이 저는요 제가 중국을 출가해가지고 중국 처음 가봤어요. 전 중국가 다녔는데 중국 안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될 때 중국하고 수교했어요. 난 중국이 앞으로 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문과들 갔어요. 근데 2학년 될 때 북경에 처음 갔어요. 우리 동기들이. 근데 전 중국어 배우러는 중국 안 갑니다. 안 갔어요. 한국어를 알아도 도를 모르는데 중국어를 안 들 도를 알겠냐. 이랬어요. 내가 19살에 출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말이죠. 그때 중국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정신문명이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교만 해도 퇴계 율곡이 있어요. 중국에 그 누구 못지않은 대단한 대학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중국에 청나라 때 그 사고전사라고 하는 그 방대한 학자들의 인해전술, 얼마나 학자가 많은 줄 몰라요. 책들이, 좋은 책들이. 인해전술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더라고. 우리 한국학이. 그때 내가 불교를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출가를 해보고 딱 와가지고 말이죠. 알았습니다. 한국의 정신문명이 유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불교는 사람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만 명 아람보다 부처 한 분이 나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숫자로 말하면 중국이 많으나 11대 11로 축구를 하면 안 져요. 말하자면 대표 선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 경쟁시켜라 그러면 한국의 도인들이 중국 도인들한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원효와 의상을 보면서 야, 한국의 정신문명이 가장 위대하구나. 여러분, 중국에 그 많은 화엄의 주석가가 있어도 그 엄청난 화엄경을 210자로 딱 그렇게 의상대서처럼 요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정신문명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못 살게 군 적은 없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한 번 나갔지. 그러니까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변할 때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대한 땅의 움직임이 있고 난 다음에 동쪽의 중심이 감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선천시대의 문왕팔계의 동쪽엔 진이었던 게 정역팔계의 후천시대가 오면 동방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감방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땅이 한국 땅으로 많이 넘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만주가 우리 땅이 되고 요동지역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역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문왕팔계에는 9까지밖에 없어요. 정역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복잡한 숫자입니다. 완전수거든요. 이게 타너 스님이 가장 중시했던 게 불교에서는 화엄경이 최고고 유교에서는 주역이 최고고 노장에서는 노장이라 그래요. 도교라 그러지 않고 선도라 그래요. 여러분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거와 도교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교라고 도장경이라고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는데 노자장자라고 하는 텍스트 이후에 도교 팔만대장경처럼 많아요. 그만큼은 안 되지만 도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자장자 같은 도인이 되기 위한 모든 방법론을 다 말해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 있고 한약도 있고 뭐 별의별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모든 오행설 뭐 전부 도교잖아요.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노자장자처럼 도인이 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노자장자는 신성섭자 써서 선도라 그러고 노장사상이라 그러고 이거로 나온 모든 그 종교적 형태를 도교라 그래요. 타너 스님은 도교는 관심 없어요.
노장만이 불법의 근본 종지와 부합한대요. 그래서 노장을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나심 늘 유불선이라 그래요. 유불선이라 그래요. 도교를 다 도교지. 도라고 하는 건 이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타오이즘만 도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교에는 주역이고 불교에는 화엄이고 여기는 노자장자인데 이게 말이죠. 근본 도리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화엄경에 뭡니까? 십시법계예요. 그렇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할 때 십수로 맞춰져 있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십수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수까지밖에 없어요. 바둑 10단이 없잖아요. 근데 화엄에는 십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엄은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도가 완전히 정법이, 정역이라 그랬잖아요. 정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열릴 때 화엄이 비로소 빛을 본다는 거예요, 화엄은. 그래서 옛날에 구수밖에 없을 때는 화엄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140년 전부터 정역이 나올 때부터 십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의 해석에 의하면.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건, 역학이라고 하는 건 상수학이에요.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숫자에 입각한 거예요. 여러분, 수의 철학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예. 피타고라스의 수에부터 해서 수로다 가면 이제 과학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상이라고 하는 건 심볼한 거예요. 심볼릭. 비밀의 세계를 언어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정역은 십수가 나와요. 정역은. 십수가 나타날 때 벌어지는 양상이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이 십수와 관련돼 있어요. 십수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1부터 9까지 돼 있어요. 문항팔계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숫자가 몇입니까? 5죠. 5. 맞죠? 앞에 4개 있고 뒤에 4개 있으니까 5가 가운데 수가 맞겠죠? 이거를 1을 태극이라 그러고요. 5를 황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무극이라 그래요. 무극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10이라는 숫자는 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입니다. 근데 9의 숫자의 시대에는 공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부만 깨닫는 겁니다. 화음은 십수를 맞춰놔서 공이라고 하는 진공의 세계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묘유의 세계가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십수가 열리기 전까지의 문항팔계 시대의 이 숫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1이 처음이고 5가 중간이고 9가 끝이죠. 여러분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죠. 이거 양이죠. 그렇죠? 이것도 양이죠. 이것도 양입니다. 문항팔계 시대는 남녀 불평등의 시대입니다. 시작도 남자가 하고 중심도 남자가 서고 마무리도 남자가 해요. 그럼 여성은 뭘 합니까? 음은 숨어줍니다. 숨어줘요. 그래서 문항팔계에 나오는 주역은 건께부터 시작하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도의 시대예요. 그런데 김일부 선생이 140년에 1880년대에 정역이 나오고 이건 100년 뒤에 나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100년 뒤에 이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십수가 그때부터 뭐 북극은 녹았을지 모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음이 일어나는 시대, 이 10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10이 등장하는 시대.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십수가 등장하면 가운데 수가 뭡니까? 가운데 숫자가 뭡니까? 예, 5와 6이죠, 그냥. 그쵸? 1로부터 시작 끝나는데 여기 4개, 여기 4개면은 5와 6이 그냥 중간수가 되는 거예요. 6이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시작은 양으로 하고 끝은 음이 합니다. 마무리는. 가운데는 양과 음이 같이 있죠.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정역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열리면서 가을이, 여름이 가을로 변해.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고 완성해 나가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지구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면서 완성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땅이, 젊은 애가, 여자애가 어른이 되는, 여성의 어른이 되는 땅이라고 하는 건 의미니까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성이 성숙하는 때가 오면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투표권을, 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걸 서양에서도 1900년대 초반에서나 선거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양은 뭡니까? 서양은 태방이거든요. 태방이기 때문에 음입니다. 동방은 양이고.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음이 성숙하는 기운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동쪽으로 서풍이 불어온 겁니다. 서풍이 불어. 서양 바람이 한번 부는 겁니다. 20세기에 서풍이 불어온 거예요.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여성의 문명, 개혁의 문명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동방은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정신적인 문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20세기 100년 동안 나온 물질 문명의 시대가 물질이 극에 도달하면 뭐가 옵니까? 다시 정신이 오는 거예요. 다 버렸던 정신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시대가 옵니다. 언제? 음양이 평등해질 때.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그랬어요. 이제 남자들은 정장이 목을 조를 거다. 정장이 목을 조를 거다. 그리고 여성들은 옷을 벗고 다닐 거다. 여러분, 여성 정장이 스커트 아닙니까? 맞죠? 스커트, 이 옷을 자유롭게 반팔 입어도 정장이 돼요, 여성은. 남자는 이게 목을 조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숨어야 된다 그래서 다 가리게 만들었다. 장옷으로 옷을 가렸죠. 지금 흔적이 이슬람, 그죠? 히잡, 그죠? 얼굴 가리고요. 이게 벗게 돼. 그 반대의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자유를 부르짖고 이러한 시기에 온다. 그게 미투 아닙니까? 남녀가 평등할 때까지 이 사회의 변화 양상은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투의 시대가 오고 남녀가 평등한 시기에 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개혁이 오고 개벽이 올 때는 사는 방법이 있어요. 맨 앞에 나가면 돌 맞아요. 혁명가는 돌 맞아요.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쯤 있어야 됩니까? 맨 앞에 하고 가운데에서 조금 앞쯤 있잖아요. 3분의 1쯤. 거기 있으면 아주 세상을 빠르게 돼. 맨 뒤에 있는 애들, 남자애들, 이런 애들 있어요.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 아이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때문에 죽겠다고 말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그래요?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들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요. 뒤에 꼬랑지에 끄질러서 결국은 남녀 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빨리 중간쯤 앞쪽에 와서 움직여야 돼. 근데 딸은 말이죠. 맨 앞에 튀어나가면 막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세계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맨 앞에 튀어나오면 맞아요. 돌 맞아요. 위대한 혁명가는 될 수 있으나 삶은 행복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이게 다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보고 흐름을 잘 쫓되 맨 앞에 가서 얻어 터지지는 않죠. 명철보신합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좋은 세상에 왔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다스리는 공부는 유교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대가 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보면 여러분 세상이 맞아 들어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음양이 맞춰지는 시대가 됐어요. 음양이 맞춰집니다. 음양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상하도 바뀝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평등해졌잖아요. 평등해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똑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와 지식을 같이 공유합니다. SNS 시대가 왔잖아요. 인터넷이 왔잖아요.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개명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무국이 등장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고 있어요. 공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공인데 공이 드러나 버렸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시대예요. 바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감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감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남입니다. 이게 효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장남, 중남, 소남이에요. 이게 지금 소남이에요. 젊은 남자애입니다. 청년 정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작이 4.19였답니다. 청년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이 뒤바뀌는 건 한국밖에 없었대요. 4.19라는 게. 지금 그 청년 정신이 나오는 게 우리 감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타나 스님이 그랬어요. 보수적인 곳에서는 남자 사이에서 변화가 온다. 장남 중심, 나이 많은 남자 어른 중심에서 젊은 남자 중심으로 이게 바뀐다. 그 다음에 이게 돼서 청년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청년 일어난 문화가 성숙해진 곳에서는 청춘의 문화가, 청년의 문화가 성숙한 곳에서는 이제 여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남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40년 전입니다. 북쪽에는 젊은 남자애가 하나 나온다. 짱을 한다. 남쪽에는 여자가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타노스님 했는 말을 해야지. 이거 녹화해서 막 유튜브 나오던데요?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타노스님이 이랬습니다. 북한의 젊은 짱 하는 애가 성냥갑 가지고 장난치다가 성냥에 불이 한번 붙는다 그랬어요. 비유가 희한하죠? 성냥갑 가지고 장난치다가 성냥개비에 불이 한번 붙는다. 근데 천안 밑으로는 안전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국지전으로 한 번은 여러분 지금 저기 성냥개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번에 뭐 연평 뭐 그도 막 던지고 막 이게 뭐 태평양에도 쏘고 해가지고 그게 성냥개비가 끝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또 쏘고 있더만 지금 그죠? 저게 타너스님 말대로 성냥개비 장난친 게 끝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평화롭게 그냥 조용히 통일은 안 된다. 왜냐? 남과 북이라고 하는 건 지구 전체의 심볼이다 그래서 상수라 그랬잖아요. 남북한이 전 지구의 심볼이랍니다. 상징이래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말이죠. 동극 서극은 없죠. 좌극 우극은 없잖아요. 남극 북극이 있잖아요. 마지막 지구상에 남은 이 시대로 바뀔 때 극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이게 음양이 이동하잖아요. 이럴 때 남북이 극성이 돼 있는 게 한번 변화가 온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쉽게 앞으로 융합한다. 동서, 좌우 이런 거는 다 회통된다. 여러분 좌파, 우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로 못 먹고 살아요.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속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벌써 집어 던지십시오. 좌파, 우파는 없어요, 이제. 동서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남북이에요. 다른 말로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과제 상황은 상하의 문제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지위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빨리 각성해서 상하 좌우가 평등한 시대를 빨리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 여러분 갑을이 바뀌죠 요즘. 그런 것들도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 지구의 마지막 상징이 우리 남북 통일이다. 쉽겠냐? 이 남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걸고 여기에 이해 타산이 다 붙어 있다.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온 세계 애들이 우리 땅을 분할시켜 놓고 이득을 얻는 사람은 계속 분할하고 싶을 것이고 통일을 해서 통일이 될 때 이익을 얻으려면 빨리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맞죠? 한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상징적인 세상이다.
한국인이 정신 차려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선. 결론은 참선입니다. 나 한국인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맞죠? 이게 타너 스님이 얘기한 지구의 훗날이고요. 이 십수가 열려서 정역의 시대가 와서 되는 것이 이제 지구가 가을로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앞으로 뭐 지진도 나고, 우리도 벌써 경주 포항 지진 났잖아요. 지진도 나고 뭔 일도 생기고 하면, 자, 서양처럼 지구가 멸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마트를 다 텁니다. 끝인 줄 아니까. 여러분, 지구는 반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생에 짓는 업을 다음 생에 지구에서 또 받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런 데 끄달리지 마시고 마음이 늘 평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변란이 오면, 타너 스님이 그 말씀까지 해놓으셨어요. 지구상에 변란이 오면 지진 해일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다 충격을 받아서 공포와 충격의 트라우마 때문에 병이 난답니다. 여러분, 지진 났던 곳에서는요, 계속해서 불안 공포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난대요. 그럼 뭡니까? 참선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번 생 한 번 가더라도 그냥 한 생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옷 한 번 갈아입는 것 같아요. 다음 생에 지구가 없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생 했는 과보 그대로 다음 생에 받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낙관적 미래학이에요. 네? 아주 파지티브한 거예요, 이거는. 네? 비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한국이 이제 지금까지 세상이 욕심부리던 세상에서 한국이 주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신의 시대가 오고 완전한 세상이 올 때 우리나라에 서포트라이트가 온다는 게, 그게 타너 스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화택이 돼가지고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번 생에 나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공부하고 수련하고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테크를 할 일이 아니에요. 업테크를 해야지.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선하셔야 됩니다.